예, 안녕하세요. 홍순래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에 관한 꿈의 태몽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에 관한 꿈의 태몽으로 해와 달 못지않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 또한 위대한 인물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에 있는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현재 세력 권좌에 있는 사람이나 유명 인사의 하야 또는 몰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별을 상징하는 위대한 인물의 죽음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몽에서는 그렇지가 않겠습니다. 별이 떨어져서 치마폭에 안기는 꿈으로 태몽으로 실현되겠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태몽이 되기 위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별이 떨어지지 않고 별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태몽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별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떨어져서 품으로 들어오거나 치마폭에 받는 태몽은 아주 좋은 꿈이라 하겠습니다. 역사적 인물 가운데에도 우리 김태현, 강감찬, 원효대사, 자장률사, 김유신 등이 별의 태몽으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큰 별이나 빛나는 별일수록 장차 이름을 널리 떨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떨어진 별이 저 멀리 떨어져서 빛났다면 모자 이별의 운세에 있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도 떨어져서 그리워하며 살게 될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저 멀리 떨어졌으니까 가임 여건에서 꿈이 생생하며 별을 삼키거나 자기 손으로 따거나 저절로 자기 옆에 떨어지거나 자기 품에 떨어지는 경우에 태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몽이 되려면 꿈이 생생하고 강렬해야 됩니다. 한 20년 지나서도 기억할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이 품 안에 떨어지면 선구자적인 인물을 낳거나 성직자가 될 인재를 낳게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별을 치마에 박거나 삼키거나 뱃속에 들어가거나 지붕마루에 구르는 태몽, 태아가 장차 사업이나 어떠한 창작 분야에서 활동하며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스타처럼 반짝이고 빛나는 고귀한 존재가 되고 그러한 업적이나 작품을 이뤄낼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태몽의 실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 중에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치마에 받는 꿈이다. 안중근 의사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꿈에 파란 하늘의 북두칠성 중에 유난히 큰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치마에 펼쳐서 그 별을 감싸 안는 꿈이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머니가 별을 받은 태몽처럼 아기의 등에 7개의 점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을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았다고 응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태산북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나 인물이 우뚝 선 많은 사람들의 우러러보는 그러한 존재를 뜻하는 말로 한자 성어의 태산북두, 그때 북두가 바로 이 북두칠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북두의 정기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야 되겠죠. 자, 잠시 우리 눈도 식힐 겸 별에 관한 꿈을 살펴보는데 이 강운이라는 분의 순수 형태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 사진이 아니라 참 이 그림인지 사진인지 사진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 아주 뛰어난 화가라는 걸. 근데 이분이 그렸다 하면은 구름만 그리고 있습니다. 자, 태몽을 살펴보시죠. 구름과 별을 본 태몽이다. 그래서 12년째 구름을 그려온 화가 강운, 구름 운자가 되겠습니다. 구름과 인연이 깊다. 아버님이 꿈을 꿨는데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꿈을 꿨답니다. 또 어머니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품 안에 담뿍 안기는 꿈을 꿨다는 거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형은 그 이름을 갖다가 별이라고 하고 동생은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별하고 소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이라고 할 적에 이렇게 뜻으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기에 적어 보았습니다. 자, 뜻으로 할 때는 대괄호, 음으로 할 때는 소괄호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총각 선생님이 숙직하는데 어느 여고생이 밤에 찾아가서 선생님 절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총각 선생님이 당황해야죠. 여고생이 놀려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절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다. 템플, 산사, 불교의 절을 좋아하냐고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뜻의 구분이 필요할 때 대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줍니다. 화가 강운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음이 똑같을 적에는 소괄호로 합니다. 이름과 운명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나 보다.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가 구름을 그려서 이름을 얻었는데 또 구름처럼 떠돌아야 할 운명이기도 하니 말이다.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쌍둥이 형은 언제나 빛나는 별처럼 가난한 동생을 후원해 왔다. 형의 이름은 강성이 되겠습니다. 별성자 써가지고 인터넷에서 인용한 글이 되겠습니다. 미술평론가 이진숙 씨의 2006년 3월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이름에 운자가 들어가서 구름으로 그림을 그리고 구름처럼 떠돌아 좀 다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름의 태몽이었기 때문에 구름과 관련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려도 구름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재미난 사례로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태몽에 춤추는 닭이 나왔는데 닭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 인생길이 되고 있습니다. BBQ 치킨의 회장님 태몽이 되겠습니다. 또 춤추는 닭은 왜 닭이 춤췄느냐? 본인이 이렇게 춤추는 솜씨가 그렇게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이 태몽표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린의 태몽을 꿨다. 기린이 목이 긴 것처럼 태어난 아이가 목이 길쭉할 수가 있습니다. 참 다른 건 다 속여도 꿈은 못 속이고, 꿈 가운데 다른 꿈을 속여도 태몽 꿈은 못 속입니다. 태몽에서 펼쳐진 대로, 태몽에서 예지된 대로 인생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 태몽이 열매의 태몽입니다. 어머니가 빨간 태극 깃봉 같은 요런 열매 3개를 따오는 꿈을 꾸신 후에 아들 삼형제를 두셨습니다. 근데 제 사주의 일간이 경금입니다. 이 경금이 딱딱한, 또 어떠한 결실, 이 금이 좀 딱딱하고 굳어가는, 그래서 그런지 그 열매의 태몽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열매 맺는, 결실을 맺는 일로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돈, 재물복은 없습니다. 간신히 먹고 살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래도 인생길에서 이 명예 조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문학 박사에다가 제 이름으로 15권의 저서를 냈습니다. 꿈 관련 12권, 한자 관련해서 3권. 아직까지 빚을 못 받는데 그 중에 하나, 어느 한 권이 크게 이름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가 아끼는 것이 제가 쓴 소설 100년화가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동영상에 지금 7회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올려서 책 한 권의 내용이 전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여자의 납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단서는 없는데 꿈을 통해서 이러한 예지적인 미래지 꿈에서 사건의 단서를 얻어서 신문사 여기자와 형사가 사랑에 빠지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좀 심심하실 때 소설이니까 재미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한 권을 다 읽어보시면 꿈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예의적인 꿈에 관해서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간절한 희망사항으로 제 소설 백년화가 드라마 한 30부작으로 기획돼서 TV로 방영이 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 극본으로 영화화 돼서 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백년화 밑에 자막으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소설 가운데 다빈치 코드인가요? 이러한 외국 소설이 있는데 소설은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외국 사람에게도 저의 소설 백년화가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희망이 있어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실증 사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별과 달이 마주쳐서 작은 별 5이 생긴 꿈이다. 그래서 저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자식을 5명 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는 결혼해서 아들 2에 딸 1를 두게 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모까지 함께 표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별 2개는 좀 크고 나머지 별 3개는 조금 작았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이 변해서 자라가 되어서 품속에 파고든 꿈이다. 이경심 씨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서 자라로 변하더니 전깃줄에 걸렸다가 다시 치마폭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자, 별이 가슴에 떨어진 꿈이다. 숲속을 산책하고 있는데 하늘에 수많은 오색별이 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별이 가슴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별을 2팔로 감싸 안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주 좋은 태몽입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태몽이 반짝이는 별이라서 그런지 아이의 눈이 유난히 초롱초롱한 아들을 얻었답니다. 아이가 총명하고 아주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날 것입니다. 별에 관한 태몽으로 선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김태현은 어머니 고씨가 꿈에 명성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연을 낳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감찬 장군도 어머니 꿈에 큰 별이 품에 떨어지는 꿈으로 출생했다고 고려사 열전에 나와 있습니다. 원효대사도 어머니 꿈에 유성이 품속에 들어옴을 보고 인하여 태기가 있었고 장차 해산하려 할 때 오색구름이 땅을 뒤덮었답니다. 이 원효대사는 속세했을 때의 성씨가 설씨였습니다. 왜 상문사에 나오는 얘기 다 알죠? 누가 도끼자루를 빌려주면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갖다가 세울 텐데,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석궁에 공주하고 짝을 맺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바로 설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두문자를 갖다가 정리, 집대성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자, 자장율사도 어머니 꿈에 별 하나가 떨어져서 품 안에 들어오더니 임신하는 일로 실현됐다고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 태몽은 큰 인물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예, 신라의 김유신은 새 별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 또 다른 태몽에서는 황금 갑옷을 입은 동자가 내려오는 꿈으로 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서연의 꿈에 경진일 날 밤에 형, 혹, 진의 세 별이 자기 몸으로 내려오는 꿈을 꿉니다. 또 어머니인 만명은 동자가 황금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내려와 대청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죠. 어머니 꿈이 조금 구체적입니다. 황금 갑옷을 입었으니까 훌륭한 무장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뭐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임신해서 20여 개월 만에 낳았답니다. 근데 등에 7개의 별무늬가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 경자하고 유자가 비슷하고, 또 진자하고 신자가 진, 신, 음이 비슷해서 유신이라고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예, 김유신의 태몽에 대해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김유신의 아버지 서연이 젊었을 때 길에서 수쿨종의 딸 만명을 보고 눈이 맞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아버지인 그 수쿨종이 서연을 미워해서 다른 곳에다가 가두고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한 거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참 하늘이 맺어준 배필인지 하필이면 그 대문에 벼락이 쳐가지고 이 만명이 벼락이 떨어진 곳으로 도망쳐 나와서 서연과 함께 만노군으로 가게 된 거죠. 참 이걸 하늘의 뜻으로 봐야 되겠죠. 이름을 지을 때 이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경진인 날 밤을 꿈을 꿔서 뭐 이름을 경진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예법에 날과 달의 간지로 이름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다. 예, 식간 12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이름자에 좀 짓지 말아라, 뭐 이러한 불용문자라고 해서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자가 호랑이 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절대적으로, 저도 장명을 하고 있지만 뭐 이름자에 이러이러한 한자를 쓰면 안 된다, 이러한 불용 문자가 있는데 대중에는 좀 타당한 것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자는 장남에게만 쓰는 것이지 둘째나 셋째에게 쓰면 안 된다. 그러한 경우는 일리가 있겠습니다. 갑이라는 게 시작을 의미하니까 뭐 장남인 경우에 김, 경, 갑 이건 되겠습니다. 근데 차남이나 막내에게 뭐 김, 경, 갑이다 이러면은 안 좋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둘째나 셋째로 인해서 첫째가 뭐 좀 잘못되거나 길을 갖다가 펴지 못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한일자도 그렇습니다. 한일자를 뭐 장남에게는 쓸 수 있지만 뭐 둘째나 셋째한테 한일자를 쓰는 것은 안 된다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자, 이렇게 별이나 해와 달의 태몽은 우러름을 받는 귀한 인물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갑옷을 입은 동자, 갑옷과 관련 지어서 장수로서, 또 동자니까 아들이 될 것을 꿈으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아의 상징에서 어떠한 동물이나 사물로 바꾸어서 표현하지 않고 직접 사람의 형상 그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 김유신을 도와서 삼국 통일을 이루는 데 공을 세웠던 죽지랑의 태몽도 어떠한 스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태몽이 되겠습니다. 예.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온 표상에서 장차 국가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인물이 된다는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몽 사례가 되겠습니다. 200의 태몽이 어머니 꿈에 장경성을 보았으므로 자를 갖다가 태백이라고 하였습니다. 200, 이태백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것은 관례 때, 즉 성인식 할 때 성인이 되었다는 징표로 새로 지어주는 별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달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참 신비하죠. 이 태양으로부터 이 우리 지구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참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걸 이야기할 때 천지조화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 세계는 너무나 신비로워서 어떠한 신이 창조해내지 않고서는 이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다는, 참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금성, 그러니까 이 금성이 좀 지구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좀 크게 보이죠. 이러한 장경성은 금성, 개밥바라기, 또 저녁 샛별이다. 저녁에 서쪽에서 빛납니다. 태백, 태백성, 효성, 계명성, 어둠별이다. 이렇게 여러 이칭이 있습니다.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반짝일 때 샛별이나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해가 진 뒤에 서쪽 하늘에 보일 때는 어둠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개밥바라기 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기는 음식을 담는 조그마한 사기 그릇이 되겠습니다. 즉 개밥바라기는 개밥을 담는 작은 그릇이다. 예, 농부가 일하러 나갔다가 미처 개밥을 챙겨주지 못하는, 그러면 이 멍멍이가 저녁 때 이렇게 금성이 하늘에 뜰 때쯤 되면은 배가 고파서 왈왈 왜 밥 안 줘? 이렇게 짖어대겠죠. 그래서 서쪽 하늘에 금성이 빛날 때 개가, 멍멍이가 배고프다고 짖어댄다고 그래서 개밥바라기 이러한 이칭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직이 국어교사여서 여러분 교양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꿈하고 관계없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원적으로 봤을 때 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는 어원적으로 동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하면은 동쪽이 열릴 벽자, 동쪽이 열린다, 동쪽이 환해져 오는 것이 새벽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말에 이 새바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새바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 마파람이라고 하면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이러한 속담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먹어치운다. 여기서 마파람은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즉 남풍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집을 질 때 배산임수, 우리나라는 겨울에 북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명당터가 집 뒤가 북쪽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산이 막아주는 거죠. 집 뒤에 큰 산이 있을 때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마파람, 남풍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춘천인데 춘천에 봉이산이라고 진산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도시에 우뚝하니 그 도시를 좀 지켜주는 산, 그래서 춘천의 진산, 봉이산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님의 가게 상호가 봉이산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여담 얘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